나만의 콘텐츠로 브랜드 가치 높이는 법. 페이지 118페이지. 구독과 좋아요 꼭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1인 미디어에 대한 오해와 이해. 1인 브랜드를 구축하고 홍보하는 데 있어 콘텐츠 제작이 필수다. 그리고 그 콘텐츠를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 어떤 디지털 플랫폼에 공유하는가는 중요한 문제다. 내가 1인 브랜드 콘텐츠를 만들어 공유하는 순간 나는 이미 1인 미디어가 되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통신의 기술의 발달도 평범한 개인도 정보를 생산 유통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로 1인 미디어라는 말을 썼다. 주로 SNS 활동하는 개인이 1인 미디어였던 셈이다. 하지만 본격적인 동영상 전성 시대가 도래하면서 1인 미디어라는 말은 이제 동영상을 기반으로 한 1인 방송과 동의어가 되었다. 누군가는 성급하게 1인 미디어는 이미 레드오션이라고 진단한다. 하지만 나는 레드오션이라기는커녕 1인 미디어의 전성시대는 아직 오지도 않았다고 생각한다. 서울대학교 생산과학대학 소비자학과 김난도 교수는 2018년 소비 트렌드의 하나로 1인 방송이 주류 매체보다 더 인기를 끄는 워덕토 현상에 속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비자 취향은 날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세분화되어 주류 매체 수백 개 채널로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다. 결국 소비자 취향을 다양하게 수용하는 역할은 1인 미디어가 맡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1인 미디어가 반짝 유행이 아니라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 이유다. 첫 번째 오해, 1인 미디어는 무조건 생방송이다. 1인 미디어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오해도 많다. 1인 미디어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는 1인 미디어 인터넷 방송이라는 것이다. 후원금을 노린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방송, 욕설과 혐오 발언이 난무하게 채팅창 BJ들의 갖가지 기행 등 인터넷 생방송에 대한 이미지는 대개가 부정적이다. 반면 일부 1인 크리에이터들이 연간 억대에 이르는 수익을 선망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1인 미디어 분야를 잘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1인 미디어로 돈 많이 벌고 유행해지려면 생방송을 해야 하는구나. 그러려면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이 유리하겠네. 하지만 사실은 이와 전혀 다르다. 돈 많이 벌고 유행해지려고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생방송을 하다가는 평판만 나빠지고 정작 돈은 못 버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1인 미디어의 수익에 대해 설명하면서 더 자세히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무엇보다 1인 미디어, 생방송 BJ라는 공식을 틀렸다는 걸 강조하고 싶다. 1인 미디어에게는 생방송을 진행하는 BJ뿐 아니라 편집 동영상을 올리는 기획자 형태도 있다. 내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나는 일주일에 5회 이상 유튜브에서 인터넷 생방송을 진행한다. 하지만 생방송 진행자라는 단어로만으로는 1인 미디어 대도서관을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유튜브 채널 대도서관 TV에는 박원순 서울시장님의 1인 미디어에 관한 대담, 아내 윤딩님과의 야식 먹방, 병만 항아리 게임 및 실사판 재현 등 각종 편집 영상이 가득하다. 인터넷 생방송도 재미있는 부분을 잘라 따로 편집하거나 자막과 CJ 작업을 거쳐 다시 보기 형태로 올린다. 광고 섭외자가 들어오면 연예인처럼 모델로서 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자로서 대도서관의 스타일을 잘 살아 있는 영상을 제작한다. 사실 1인 미디어 대도서관의 정체성은 인터넷 생방송 진행자보다 기획자에게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모든 1인 미디어가 나처럼 생방송 진행자와 콘텐츠 기획자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다. 생방송 진행과 콘텐츠 기획은 엄연히 다른 영역이고 각각 장단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둘을 동시에 할
필요는 없고 동시에 잘하기도 어렵다. 나는 1인 미디어 지망생에게 생방송 진행자보다 동영상을 촬영 편집해 업로드하는 기획자로서 시작하라고 권한다. 편집 방송이 생방송 진행보다 쉽고 위험 부담이 덜하기 때문이다. 생방송을 진행하면서 일단 순발력과 매력, 끼가 있어야 한다. 악성 댓글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멘탈도 필수적이다. 이런 덕목은 단순간에 갖춰지지 않는다. 아마도 생방송 초보자는 방송 내내 오디오를 비지 않게 하는 데만 진땀을 흘릴 것이다. 반면 편집 방송은 생방송과 달리 누구나 쉽게 도전할 수 있다. 불특정 다수 앞에서 서너 시간 동안 주절주절 떠들어댈 끼가 없어도 악성 댓글에 쿨하게 대처할 순발력이 없어도 괜찮다. 심지어 카메라 울렁증이 있어도 말주변이 없어도 상관없다. 편집이라는 요술 지팡이가 있으니까. 생방송은 실수에 대한 부담도 편집 방송에 대한 대비 훨씬 크다.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공중파 연말 시상식을 떠올려 보라. 아무리 실력 있는 연륜 있는 진행자라고 생방송에서는 실수를 하게 마련이다. 진행자 본인은 실수를 안 하더라도 기술상의 실수 등 작은 해프닝을 반드시 있다. 전문가들이 모여 그토록 열심히 준비를 했음에도 말이다. 하물며 1인 미디어 초보자라면 어떨까? 방송 장비를 통제하고 콘텐츠를 진행하면서 채팅창을 통해 시청자와 소통도 해야 하는데 이런 모든 일을 착오 없이 척척 해낼 초보자는 흔치 않다. 무엇보다 생방송은 실수를 만회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기술 실수나 가벼운 진행 실수라면 그나마 괜찮다. 초보자다운 풋풋함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하지만 어떤 실수는 일본 시청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나 불쾌함을 준다. 편집 방송은 편집 과정에서 자기 말과 행동을 모니터하기 때문에 문제 소지가 있는 건 걸러낼 수 있다. 하지만 생방송에서는 실수를 예상하기도 어렵고 한번 실수하면 엎질러진 물처럼 돌이킬 수가 없다. 심각한 실수를 저지른 경우에는 1인 크리에이터로서 재기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인터넷 생방송이 어려운 또 다른 이유로 치열한 경쟁을 줄 수 있다. 인터넷 생방송은 대개 9시부터 새벽 1시 사이에 한다. 그 시간대에 시청자가 많이 몰리기 때문이다. 인터넷 생방송은 대부분이 이 시간대를 고수하다 보니 채널 경쟁은 상상을 초월한다. 게다가 밤 9시 이후는 공중파에서도 프라임 시간대다. 다른 BJ뿐 아니라 공중파 채널과도 경쟁하는 제로섬 게임이라는 이야기다. 반면 편집 방송은 경쟁에서 자유롭다. 편집 방송은 시청자가 편한 시간에 언제라도 볼 수 있다. 다른 채널을 보던 시청자가 비슷한 관심사를 찾다가 내 채널로 유입하기도 하고 특정한 동영상이 뜨면 비슷한 소재를 다룬 내 동영상이 덩달아 인기를 끌기도 한다. 한마디로 상생과 윈윈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인터넷 생방송은 본업이 따라 있는 사람에게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인터넷 생방송은 일주일 최소한 4일에서 5일 방송을 해야 하고 고정 시청자가 생긴다. 1회 방송 시간도 3, 4시간에 이른다. 일주일에 4, 5회, 1회에 3, 4시간씩 생방송을 진행한다는 것은 직장인에게도 매우 힘든 일이다. 하지만 편집 방송은 일주일에 2, 3회 업로드, 해당 짧게는 2, 3분, 길게는 10분 분량이면 충분하다. 주중에 기획하고 주말에 촬영 편집하면 직장인에게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작업량이다. 1인 미디어에 도전하고는 싶지만 사생활이나 얼굴은 공개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역시 인터넷 생방송이 적합하지 않다. 인터넷 생방송은 진행자의 끼와 매력을 발산하고 시청자와 소통해야 하기 때문에 얼굴을 공개하지 않고 방송을 지속하기는 어렵다. 반면 편집 방송은 콘텐츠 내용에 대한 창작자의 손이나 목소리만 노출할 수도 있다.
물론 1인 미디어로 성공하고자 한다면 편집 방송에서도 본인 얼굴을 노출하는 게 더 유리하긴 하다. 아무래도 얼굴을 공개해야 시청자에게 신뢰감과 친밀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인터넷 생방송과 편집 방송은 이렇게나 다르다. 그러니 더는 1인 미디어는 인터넷 생방송을 진행하는 자는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 1인 미디어는 생방송 진행자의 편집 방송 기획자 둘 다를 포함하는 말이다. 하지만 1인 미디어를 기존 미디어에 대한 주류에서 외면하거나 놓치기 쉬운 소재를 찾아내 재기발랄하고 자유롭게 다루는 시청자와 더 가깝고 친밀한 미디어라는 정의한다면 사람들 선입견과 달리 1인 미디어는 생방송 진행자가 아닌 기획자에 더 가까울 것이다. 이런 이유는 나는 1인 미디어 입문자, 특히 1인 브랜드나 N잡너로서 1인 미디어를 꿈꾸는 사람에게 인터넷 생방송이 아닌 편집 방송을 권한다. 1인 브랜드로서 인지도를 올리려면 언젠가는 인터넷 생방송에 도전할 필요도 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일단은 기획자 마인드를 훈련하면서 편집 방송에 집중하자. 인터넷 생방송은 1인 미디어로 자리를 잘 잡은 뒤 천천히 시작해도 늦지 않다. 두 번째 오해. 크리에이터는 연예인 지망생이다. 1인 미디어에 대한 두 번째 오해는 1인 크리에이터는 연예인 지망생이라는 것이다. 인터뷰 자리에서 간혹 이런 질문을 받곤 한다. 그렇게 끼가 많은데 왜 개그맨이 될 생각은 안 했나요? 공중파에서 예능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싶은 욕심은 없나요? 이런 질문에는 1인 미디어보다는 공중파 방송인, 1인 크리에이터보다는 연예인이 상위라는 선입견이 깔려 있다. 1인 크리에이터를 지금은 인지도가 없어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지만 공중파에서 불러만 준다면 언제라도 달려갈 준비가 된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다. 내가 EBS를 진행할 때도 드디어 공중파 진출을 준비하는 거냐는 시선이 많았다. 하지만 공중파 방송은 공중파 방송이고 1인 미디어는 1인 미디어다. 공중파 방송이 많은 자본과 노동력으로 주류 관심사를 다룬다면 1인 미디어는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과 노동력으로 주류가 다루지 못하는 소재를 다룬다. 공중파 방송은 1인 미디어에 비해 더 대중적이고 질 좋은 콘텐츠를 생산하지만 요즘 시청자들은 다양하고 세분화된 취향과 요구를 다 수용하기는 어렵다. 반면 1인 미디어는 규모가 적은 만큼 발빠르게 시청자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지만 같은 이유로 콘텐츠의 질이 떨어지기 쉽다. 이렇듯 공중파 방송과 1인 미디어는 각각 장단점과 개성이 다를 뿐이지 우열을 가려 논할 것은 아니다. 만일 1인 미디어가 공중파 방송의 어줍지 않은 아류에 불과하다면 방송사에서 나 같은 1인 크리에이터에게 강연을 요청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대형 방송사 PD들이 대도서관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1인 미디어의 급상승이 장내 미디어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공중파는 어떤 대비를 필요한지 알고 싶어 한다는 뜻이다. 방송사 PD들을 대상으로 처음 강연을 할 때만 해도 저런 삼류한테서 뭘 배우는 건가 하는 따가운 시선이 느껴지기도 했다. 당시에는 1인 미디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탓에 나를 기획자로 보기보다는 그저 인터넷 생방송으로 인기 좀 끈 진행자로 보는 경향이 강했다. 지금은 오히려 반대다. 방송 관계자의 대부분이 1인 미디어가 공중파를 위협할 수도 있다고 본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모 방송사에서 한때 유튜브에 무료 공개하던 자사 드라마들을 갑자기 비공개로 전환했다. 16억 명에 달하는 전 세계 유튜브 이용자에게 자사 문화 콘텐츠를 홍보할 좋은 기회를 왜 놓치나 궁금했다. 평소 안면이 있던 방송사가 간부에게 그 이유를 물었더니 유튜브 독주를 조금이라도 늦춰보려는 조치였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공중파가 언젠가는 유튜브와 1인 미디어에 추월당하리라는 위기의식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그래서 내 강연 내용도 처음과는 많이 달라졌다.
초반에는 1인 미디어가 B급, C급 미디어라는 선입견을 깨는데 주력을 했으나 이제는 1인 미디어가 공중파의 경쟁자가 아니며 오히려 상생 가능한 파트너임을 강조한다. 실제로 공중파에서 1인 미디어의 가능성을 가장 세련되게 사용한 사례가 있다. 바로 나영석 PD의 예능 프로그램이다. 신서유기는 네이버 TV 캐스트에서 10여 분짜리로 편집한 영상을 업로드한 것이 그 시작이었다. 태생이 인터넷 방송인 셈이다. 알쓸신잡도 1인 미디어의 흥미로운 변주다. 자고로 여행 프로그램은 해당 지역의 대표 관광지와 토속 먹거리를 소개하는 것의 정석 아닌가? 예를 들어 천년고도 경주를 가면 불국사, 석굴암, 첨성도 등을 돌아보고 황남빵, 떡갈비, 순두부 등을 소개하는 것이 일반적인 콘티다. 그런데 알쓸신잡은 다르다. 작가 유시민의 황리단길의 전트피케이션 현상을 언급하고 뇌과학자 정재승은 기술의 최전선을 보기 위해 엑스포를 방문하며 소설가 김영주 하는 경주에서 가서 굳이 피자를 먹는다. 출연자 개개인이 경주라는 뻔한 공간을 자신의 전공과 관심사라는 필터로 거르고 재해석해 시청자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출연자 각자가 1인 미디어로 활약하는 셈이다. 1인 미디어가 공중파의 아류가 아닌 것처럼 크리에이터로 연예인이 아니다. 크리에이터에게 연예인이 되고 싶냐는 물으면 아마 열이면 열, 아니라고 대답할 것이다. 연예인은 가수든 개그맨이든 탤런트든 기본적으로 연기자라고 할 수 있다. 방송 콘텐츠는 PD가 정하고 대본은 각자가 써준다. 연예인은 이를 실감나게 잘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셈이다. 하지만 1인 크리에이터는 연기자라기보다 기획자다. 방송에 직접 출연하니 연기자라고도 할 수 있지만 방송 기획부터 편집에 이르기까지 자기 관심사에 따라 자기 색깔대로 결정하고 이끌어 간다는 점에서는 기획자에 가깝다. 요즘에는 1인 크리에이터가 연예인이 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연예인이 1인 크리에이터가 되려는 경우가 많다. 연예인은 누가 불러줘야 무대에 설 수 있지만 1인 크리에이터는 스스로 무대를 만들기 때문이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개그우먼 강유미 씨는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1인 미디어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방송에는 개편이라는 게 있고 나를 얼마든지 자를 수 있는 분도 있다. 내가 하기 싫은 일도 억지로 해야 한다. 하지만 1인 미디어는 내가 재량껏 할 수 있어 좋다. 왜 개그맨이 되지 않느냐? 왜 공중파 예능에 진출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러고 싶지 않으니까요. 라고 대답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 나는 연기자일 뿐 아니라 기획자이기도 하다. 어디선가 나를 불러주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내가 설 무대를 만든다. 나도 연예인이 1인 크리에이터보다 인지도가 높고 돈도 훨씬 잘 번다는 걸 안다. 내가 아무리 1인 미디어계의 대통령이라고 불려도 삼척 동자보다 백발 노인까지 모두가 알아주는 국민 연예인은 아니다. 그래도 나는 끝까지 1인 크리에이터로 대도서관으로 남고 싶다. 연예인의 높은 인지도와 수입은 부럽지만 1인 크리에이터이자 기획자로서 얻는 성취감에서 훨씬 큰 만족을 느끼기 때문이다. 온 가족이 거실의 대형 TV 앞에 옹기종기 모이는 시대는 막을 내렸다. 이제는 각자 방에서 자신의 모바일 기기로 자기가 원하는 콘텐츠를 소비하는 시대다. 얼마 전 신문을 보니 5년 뒤에는 거실에서 TV를 보는 인구가 10명 중 1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이런 추세에 따라 초대형 프리미엄 TV 시장에 주춤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내 생각에도 공중파 TV가 완전히 사라질 거라는 예상은 TV가 라디오를 잡아먹을 거라는 예상만큼이나 빗나갈 가능성이 높다.
영상물의 소비 형태가 달라질 뿐이지 공중파 TV 생산하는 콘텐츠의 위상이 지금보다 낮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영화 산업이 무섭게 발전하며 조만간 사라질 것이라던 TV가 여전히 건재하지 않은가. 앞으로 TV는 1인 미디어의 영향으로 제작비와 덩치를 줄임으로써 시청자 요구에 기민하게 대응할 테고 1인 미디어는 TV의 영향으로 방송의 질을 더 높이는 방식으로 진화하리라 예상한다. 이런 변화 속에서 1인 크리에이터의 영향력은 점점 더 커질 것이다. 그리고 더 아무도 1인 크리에이터에게 왜 연예인이 되지 않느냐고 묻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 오해. 1인 미디어는 인지도가 있어야 성공한다. 1인 미디어에게 도전하는 연예인이 많아지고 있다. 개그우먼 강유미 씨 좋아서 하는 채널은 현재 구독자가 30만 명에 이르고 개그맨 출신 김지수 씨도 유튜브에서 뷰티 크리에이터로 맹활약 중이다. 최근에는 배우 강은비 씨가 아프리카 TV BJ로 나서 화제를 모았고 걸그룹 FX 멤버 루나와 엠버도 자신만의 특색을 살린 유튜브 콘텐츠로 인기를 끌고 있다. 악동 뮤지션의 수연, 엑스포의 찬열도 취미삼아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팬들과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고 있다. 이런 추세 때문일까? 요즘 대학생 대상 강연이나 팬 미팅 자리에서 종종 이런 질문을 받는다. 1인 미디어 시장에 뛰어드는 연예인이 점점 많아지는데 나 같은 일반인이 경쟁력이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1인 미디어에 대한 세 번째 오해다. 인지도가 없는 일반인은 연예인에 비해 1인 미디어 시장에서 불리할 것이라는 생각 말이다. 1인 크리에이터에 도전하는 연예인이 많아지는 현상은 참 반갑고 고마운 일이다. 반복해 말하지만 1인 미디어 시장은 한 사람이 가지면 다른 한 사람은 이룰 수밖에 없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모두가 이기는 윈윈 게임이다. 인지도 높은 연예인이 1인 미디어 시장에 뛰어들면 더 많은 이들이 1인 미디어에 관심을 기울일 테고 덕분에 더 많은 시청자가 모이고 더 큰 파이가 형성될 수 있다. 이것은 1인 크리에이터의 모두에게 바람직한 현상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기 콘텐츠의 경쟁력이 연예인의 콘텐츠보다 떨어질까봐 염려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사실 연예의 인지도가 1인 미디어의 초반에는 유리하게 작용하기도 한다. 그 연예인 팬이라서 혹은 공중파에서는 잘 안 보이던 연예인이 1인 미디어를 한다니까 궁금하고 신기해서 찾아가 볼 수 있다. 그런데 연예인이 인지도 덕을 보는 건 딱 거기까지다. 초반에 호기심이 사라지면 거품도 꺼진다. 다음부터는 기획력 싸움이다. 콘텐츠가 참신하고 기발하고 재미있지 않으면 시청자는 가차없이 떠난다. 요즘 공중파 개그 프로그램이 점차 축소, 폐지되는 분위기라 개그맨들이 스스로 설 무대를 찾아 1인 크리에이터로 변신하는 경우가 많다. 흔히 개그맨은 끼가 넘치고 개인기도 많으니 1인 미디어에서 쉽게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이다. 1인 미디어는 함께 대본을 짤 작가나 동료가 없고 자기 개그를 받쳐줄 파트너 없기 때문에 오로지 자신의 끼와 개인기만 믿고 버티려는 경향이 많다. 하지만 개인기로만 채우는 콘텐츠에는 한계가 있다. 한두 주는 어찌어찌 버텨도 아이디어가 고갈되면 답이 없다. 개그맨이든 누구든 지속 가능한 콘텐츠를 만들려면 기획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강유 씨와 김기수 씨 채널이 잘 되는 이유도 바로 기획력이 있다. 그들이 연예인으로서가 아니라 강유미 씨는 옆집 언니처럼 친근하게 자기 일상을 공유함으로써 시청자와 소통한다. 김지수 씨는 자기의 특기와 전문성을 살려 메이크업 관련 콘텐츠를 생성하고 있다. 둘 다 지속적으로 창작 가능하고 시청자가 좋아할 만한 기획이다. 이런 기획력 없이 인지도만 믿고 1인 미디어에 뛰어든다면
제 아무리 잘 나가는 연예인이라도 결코 성공할 수 없다. 1인 미디어의 성패는 인지도가 아닌 기획력에 달려 있다. 콘텐츠가 재미있어야 선택받는 것이지 연예인이고 아니고가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인지도 높은 연예인이 1인 미디어에서 불리한 경우도 있다. 유명한 연예인일수록 자기 캐릭터가 확실한 경우가 많은데 1인 미디어에서는 그 캐릭터를 유지하려면 콘텐츠 기획에 한계가 생긴다. 반면에 과감하게 캐릭터를 포기하면 시청자가 위화감을 느낄 수도 있다. 그래서 연예인이라도 캐릭터가 확실하게 잡히지 않았거나 유명세가 덜한 사람이 1인 미디어에서 훨씬 유리하다. 대표적인 사례가 유튜브 채널 엔조이 커플을 운영하는 개그맨 커플 손민수, 임나라씨다. 엘리베이터 방귀 몰카 콘텐츠가 인기몰이를 하면서 엔조이 커플의 구독수 수는 50만 명 이상으로 껑충 뛰었고 최근에는 유튜브 팬 퍼스트 코리아 2018년 라이브 쇼에도 참가했다. 두 사람은 특이하게도 연예인이라서가 아니라 유튜브로서 인지도를 높이고 인기를 끈 케이스다. 고정된 이미지나 캐릭터가 없다는 것이 공중파 개그맨으로서 약점이었을지 몰라도 유튜브에서는 오히려 강점이 되었다. 선입견에 방해 없이 콘텐츠의 기획력만으로 승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누군가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이 1인 미디어에서 경쟁력이 있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하겠다. 지금 가장 잘 나가는 1인 크리에이터를 5명만 꼽아보세요. 이걸로 충분한 답변이 되었으리라 믿는다. 나만의 시그너처 콘텐츠를 만드는 기획력.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야 성공하나요? 인터뷰에서든 강연에서든 이런 질문이 참 많이 받는다. 대답하기 쉬운 질문은 아니다. 1인 크리에이터로 수많은 콘텐츠를 만들어 왔지만 콘텐츠 하나하나를 두고 조회수가 얼마나 나올지 예측하기는 불가능하다. 어떤 콘텐츠는 기획도 좋고 촬영도 잘 뽑혀서 와 이건 진짜 조회수 100만 찍겠다라고 잔뜩 부풀었는데 기대에 못 미치기도 한다. 또 어떤 콘텐츠는 힘쭉 빼고 가벼운 마음으로 만들었는데 엄청난 조회수가 나오기도 한다. 어떤 콘텐츠가 인기 있고 없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내기 어려울 뿐더러 알아내도 그 분석이 앞으로도 유효하리라는 보장이 없다. 진짜 허무할 때는 제작비 2천만 원을 들인 회심의 역작보다 우리 집 강아지 단추와 꼬맹이 동영상이 더 잘 나가는 경우다. 믿고 싶지 않지만 내 게임 방송이 아니라 단추의 꼬맹이 영상을 보고 대도서관에 입덕했다는 시청자도 적지 않다. 이처럼 모든 것이 예측 불허니 모든 걸 운에 맡겨야 할까? 성공하는 콘텐츠의 기본 조건, 채널 정체성. 콘텐츠 하나하나의 운명을 점치기 어렵다고 해서 채널 전체의 성패를 운에만 맡길 수는 없다. 채널이 잘 되는 이유가 단순히 운이 좋아서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1인 미디어 채널을 만드는 건 어떤 측면에서는 레스토랑 창업과 비슷하다. 유명한 레스토랑에는 반드시 시그너처 메뉴가 있다. 그 레스토랑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면서 다른 레스토랑과 차별화된 대표 메뉴가 바로 그 시그너처 메뉴다. 이 레스토랑에 가면 무조건 무엇을 먹어야 해 라고 손꼽힐 메뉴가 있으면 그 레스토랑은 성공한다. 1인 미디어도 마찬가지다. 채널 정체성을 뚜렷하게 드러내는 시그너처 콘텐츠, 즉 메인 기획이 있어야 한다. 먹방의 인기라고 해서 무작정 무언가를 먹는 방송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무엇을 어떻게 먹을지 메인 기획을 확실히 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5,000원 먹방을
콘셉트로 5,000원으로 장보고 요리해 먹기, 5,000원짜리 음식만 골라 먹기 등을 선보인다면 메인 기획이 있는 셈이다. 게임 방송도 무조건 게임만 플레이한다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대도서관 TV에는 예능과 게임의 접목이 이 시그너처 콘텐츠다. 스토리가 없는 게임을 할 때면 인기 드라마나 영화를 패러디해 스토링을 하고, 스토리가 있는 게임이면 캐릭터를 실감나게 연기함으로써 게임 몰입도를 높이고 재미를 준다. 뷰티 방송은 레드오션으로 불릴 만큼 많이 제작되고 있지만 메인 기획만 확실하면 시청자 눈길을 잡아 끌 수 있다. 예를 들어 씨님의 경우는 단순한 메이크업 팁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링을 가미한다. 아이돌 메이크업을 소개하는 콘텐츠에서는 아이돌 춤을 추고, 소개팅에는 어울리는 화장법을 소개하는 콘텐츠는 방에서 뒹굴뒹굴하는 장면으로 시작하는 시기다. 1인 미디어 초보자가 저지르는 가장 흔한 실수가 메인 기획 없이 채널 정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닥치는 대로 이런저런 콘텐츠를 올리는 것이다. 월요일은 영화 소개, 화요일은 명랑 파스타 레시피 소개, 수요일은 일본에서 쇼핑한 화장품 자랑, 목요일은 강릉 맛집 먹방, 금요일은 게임 방송. 이런 식으로 중구난방 일관성 없는 콘텐츠를 열심히 올린다. 닥치는 대로 콘텐츠를 올리는 이유를 물으면 아직 자기가 무얼 잘하는지, 시청자가 무얼 원하는지 잘 모르니 시험 삼아 이것저것 올리는 것이라고 대답한다. 이 중에 뭐가 빵 터질지는 모르잖아요 라고 대답도 있다. 아직 처음이니 일단 이것저것 올려보고 시청자 반응을 보겠다는 것이다. 미안하지만 이런 전략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다. 물론 이것저것 방향 다양하게 올리다 보면 시청자 이목을 잡아끄는 콘텐츠가 하나쯤은 생길 것이다. 화장품에 관심이 많은 시청자가 하나가 이 채널의 수요일 콘텐츠 일본에서 쇼핑한 화장품 자랑을 재미있게 시청한다. 그런 다음 자기 구미에 맞는 콘텐츠가 더 있는지 목록을 살핀다. 만일 겨울 신상 립스틱 리뷰나 보스 크림 베스트 3 같은 콘텐츠가 줄줄이 있다면 이 시청자는 구독 버튼을 누르고 실시간 날 때마다 이 채널을 찾는 단골이 될 것이다. 그런데 원하는 콘텐츠는 안 보이고 엉뚱한 맛집 탐방, 영화 소개, 레시피 공개, 게임 콘텐츠에만 눈에 띈다면 이 시청자가 구독자가 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다. 초보자만 이런 실수를 저지른 것은 아니다. 채널 정체성을 지키면 일관성 있게 콘텐츠를 만들어